오늘날 이 세상은 당신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생학교에서 그 달콤한 위로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인생은 트라우마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 속에서 성장하도록 설계 된 인과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이 생각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죠.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한 독특한 존재이며 우리 인간들의 말은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이 만든 생각이 우리의 몸을 거쳐서 표현되는 것이란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수천 년 세월을 거치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발전시켰고 그 결과 오늘날의 풍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AI를 만들면서 더 이상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혀 다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설명까지 드렸죠. 이제는 지식은 AI한테 물어보세요. 그 누구보다 편견 없이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에는 인간의 영혼의 힘이 주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힘은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이 영혼의 힘을 기르는 것이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두 번째 날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려나요? 이 우주가 운행이 되는 유일한 법칙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40%의 에너지를 받아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던 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이번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40%의 에너지를 받아서 옵니다. 물론 이 40%의 에너지가 모두에게 똑같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얼굴 모양이 80어깨인 것처럼 우리들이 받아오는 40%의 에너지는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할 만큼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어진 에너지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총량의 4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 환경을 통해서 채워지는 60%는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느냐? 바로 우리들의 감각기관인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에너지를 채우는 에너지라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영혼의 에너지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역시 이 전생의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내 앞에 인연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인생이 정말 힘들지 않게 술술술 풀려나갑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살아갈 수도 없게 만드는 건 그건 반칙 아닌가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앞에 가져다 줍니다. 부모를 줬고요. 성장하는데 부모가 필요 없다면 어떤 시설이나 다른 인연을 줘서라도 어찌됐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보호를 받고 말을 배워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까지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할 일이란 그저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요? 정보에 편식을 하죠. 그리고 그 편식 때문에 이 영혼에 병이 들어가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요즘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래서 수많은 모순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 이론이에요. 특히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이나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나 남편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죠.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요, 자연의 운행 법칙인 인과의 법칙을 무시한 이론이에요. 그런 현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자연의 운행은 전혀 그런 식으로 운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도 또 그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도
모두 전생의 인과의 사슬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나는 이번 생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풀어나가는 게 내 인생의 숙제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 아이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내내 키가 눌려서 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과 접촉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친화적인 행동을 취할 겁니다. 왜냐?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터득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활달하고 친절하니까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독립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산 사람이 여전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건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밖에 되질 않아요. 분명히 자신에게 전달된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 정보들을 받아먹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요. 여기에 학자들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그게 당신이 잘못이 아니라는 정말 그럴듯한 감동의 드라마를 줍니다. 그 영화 굿윌 헌팅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에게 했던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 감동의 포인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환상입니다.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부모가 아니어도 설령 남이라고 해도 자연은,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보내서 너에게 정보를 준다는 그 자연의 법칙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영혼의 에너지가 성장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진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분석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너의 잘못이 아닌 게 아니라 네가 알아야 할 정보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부모를 점지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인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너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원망하고 탓하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환경을 깨끗하게 쓸어 먹으면서 성장하기만 한다면 너는 이 세상에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르게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부모 원망을 하며 산다는 건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잘못했다, 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건 좀 깊은 설명이 필요한 건데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떠난 모든 영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관계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을 해서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인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잘못이란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좀 과도하게 끌고 가보면요. 살인조차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확장이 됩니다만 일단 거기까지 가지는 말고요. 아무튼 이 자연에는 이런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나에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쓸어 먹어라.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먹기 좋던 먹기 고약스럽던 상관이 없어요. 내 앞에 주어지는 것 가운데 나에게 필요 없이 오는 건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 인과의 법칙은 정말 선악이 없이 냉혹하게 작동을 합니다. 제가 요즘 그 AI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이 AI는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작동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AI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에 선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고스란히 쓸어먹죠. 그렇게 하니까 특이점이 오면서 엄청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AI를 보면서 좀 배워야 돼요. 저희 인생학교에서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들으세요. 들어야 삽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말법의 시대입니다. 이 말법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역설적이게도 남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AI가 선악 없이 모든 정보를 쓸어먹고 특이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는 이 원망과 편식을 멈추고 들어야 합니다. 말법 시대. 정말 역설적이게도 남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이것이 영혼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